예, 자, 이번에는 인풋 세팅은 좀 나중에 하고요. 인터폴레이션 시트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폴레이션은 외삽을 나타내고, 인터폴레이션하고 짝을 지은 엑스트라폴레이션, 그거는 외삽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인터폴레이션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인터폴레이션과 엑스트라폴레이션 두 개를 다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을 보시면, 선언문, 물결 표시하고 TFM repeat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트랜스포메이션 업데이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테이블을 업데이트 테이블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물결 표시하고 TFM INS는 트랜스포메이션 인서트 테이블, 보통 인서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삽과 외삽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요 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파일 주머니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테이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내삽 외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서트 테이블하고 업데이트 테이블은 PPT 파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서트 테이블하고 업데이트 테이블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어트리뷰트 값을 입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서트 테이블하고 업데이트 테이블은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인서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트리뷰트 값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입력할 때 사용을 하고, 업데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트리뷰트의 값이 있을 때 그것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테이블 사용할 때는 기 입력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기 입력됐다는 것은 사용자가 물론 그 어트리뷰트의 값을 정한 것도 포함이 되고, 또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어도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값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업데이트 테이블을 이용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트리뷰트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값을 입력하는 데 매우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프로세스나 즉 기술이나 커머디티를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BY 템플레이트나 또는 서브 알리에스에서 기술별 특성치를 넣으려면 각각 하나씩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나 여기 이 테이블에서 넣게 되면은 하나씩 넣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와 커머디티에 해당되는 어트리뷰트 값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할 때 매우 유용하고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쓰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메이션 파일과 시나리오 파일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트랜스포메이션 파일은 어디 있느냐? 여기 BY 템플릿 밑에 보시게 되면은 BY 트랜스가 써 있습니다. 요 파일이 BY 트랜스포메이션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 서브 RES에서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파일은 여기 시나리오 밑에 있는 파일들을 나타냅니다. 여기 세 가지 파일들은 특히 트랜스포메이션 파일들은 BY 템플릿이나 서브 RES에서 필요한 어트리뷰트 값을 정의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 이용을 하고요.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들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어트리뷰트 값을 새로 넣거나 또는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파일에서 두 가지 인서트 테이블하고 업데이트 테이블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시나리오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열어둔 게 있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디폴트로 업데이트 테이블이 있고요. 인서트 테이블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PT 파일로 들어가서 그럼 그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은 그 선언문 다음에 나오는 게 헤더입니다. 헤더는 뭔지 아시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그 밑에 나오는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 짓는 겁니다. 그럼 그 헤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테이블들은 어트리뷰트의 값을 넣을 때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어트리뷰트가 필요하겠죠. 어트리뷰트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어트리뷰트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나 커모디티를 또 정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나 즉 기술이나 커모디티가 존재하는 지역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어트리뷰트 값이 적용되는 시점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적용되는 값에 그 값이 그게 최대인지 또는 최소인지 또는 그냥 그 값을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정해 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의하는 헤더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 이름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제가 어트리뷰트 마스터 설명할 때 어트리뷰트의 목록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트리뷰트 펑션의 어트리뷰트 마스터, 여기에 있는 게 어트리뷰트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어트리뷰트 이름을 넣는다. 그리고 그럼 프로세스를 또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pset이라고 나와 있는 게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preset의 set은 뭐냐? 프로세스가 속한 그룹명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이제 set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set 이름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by 템플릿을 만들면은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테이블이 생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맨 앞에 set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set 명이 set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LE, CHFP, STG, PRE, DMD, IMP, EXP, MIN, RNW. 요걸로 이제 프로세스 기술들이 set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ELE를 넣게 되면 발전소가 모든 게 선정이 되는 거고요. DMD는 디맨드 테크놀로지, 수요 기술이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PN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네임, 즉 기술명을 직접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 이름들은 어디 있느냐? 아까 보셨던 여기 테크 네임이 되어 있죠? 요것들이 바로 프로세스 네임, PN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넣는다. 그러면 이 기술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유용한 팁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넣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땡을 집어넣게 되면은 210 시작하는 모든 기술의 이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10 땡이다 그러면 별표 표시를 하면은 2101, 102, 103 쭉 나머지 뭐 210, 555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기술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PD는 Process Description, 즉 기술을 설명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Tech Description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을 쓰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EPLT 뭐 땡땡 요 글을 쓰게 되면은 요 기술이 이제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pset의 CI는 Commodity Input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적용하는 프로세스에 Commodity Input을 기입하는 건데요.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특성치에 저희가 보통 Commodity Input, Commodity Out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Commodity Input에 COAHAR 요 값, Commodity Input이니까 Commodity를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프로세스냐면 COAHAR을 인풋으로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쓰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선택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C5는 커머니티 아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 선택할 때 ELC를 제가 만약에 쓴다. 그 C5 값에 ELC를 쓰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들이 선택되냐면 여기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예. 여기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즉 이 모든 기술들이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셋 나와 있는 요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보통 프로세스를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범위를 선정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커모디티를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은 그룹명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커모디티의 그룹명은 커모디티 있고요. 여기 셋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는 에너지, EMV는 배출, 가스를 나타내고요. DM은 디맨드, 에미트는 그냥 모터리아,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셋에 이런 그룹명을 쓰게 되면 그 그룹에 해당되는 모든 게 선택되는 거고요. C에는 커모디티 네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이름은 직접 넣는 거고요. 아까 제가 프로세스에서 별표 표시하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서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D는 Commodity Description, 커모디티 설명한 글을 넣어서 커모디티의 범위를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Commodity Description, 여기 있는 내용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Electricity를 넣게 되면은 ELC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커모디티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그 해당되는 커모디티의 범위를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서, 즉 기술이랑 커모디티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시점, 여기는 어떤 거냐? 여기 타임 슬라이스하고 이어가 됩니다. 여기서 이어는 그냥 말 그대로 적용되는 연도가 되는 거고요. 타임 슬라이스는 그 적용되는 연도에 해당되는 세부 타임 슬라이스. 제가 타임 슬라이스 설명할 때 타임 슬라이스는 1년 이하의 시간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타임 슬라이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지금 아까 그러니까 프로세스랑 커모디티가 제가 정의를 하면 그거에 어디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것들은 여기 리전이나 또 그 지역명을 직접적으로 입력한 곳에 상수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 적용되는 값을 넣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입력되고요. 여기 all 리전에 넣게 되면은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이제 최대의 값인지 또는 최소 값인지 또는 동일한 값인지를 설정하는 건 리미트 타입 그 아래에서 업을 넣게 되면 최대값, 로를 넣게 되면 최소값, 최소 얼마 이상이 되는 거고요. 픽스를 넣게 되면 딱 그 값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설비 용량을 예를 들어서 설비 용량을 최대 얼마까지 해라? 그때는 업을 쓰게 되는 거고요. 또는 설비 용량을 최소 얼마 이상 짓게 하라? 그때는 로우가 들어가는 거고 설비 용량을 딱 10기가와트지만 줘라. 그때는 픽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더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